네, 이제부터 나올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이익 상향되는 업종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담긴 앵커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수급 특징주 점검해보고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꼽아보는 뷰티풀 수급 시간입니다.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 개인만 홀로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기아, 네카오 상승 정도가 눈에 띄고요. 코스닥에서는 2.32%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가 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투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수요일 날 FOMC 회의록도 있었고 이제 또 삼성전자의 이런 또 잠정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제 좀 물량 소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지표들이 또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의 좀 하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하방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뭐 지수가 만약 2에서 한 4% 정도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포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이 또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오늘도 좀 약간 종목별 장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좀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테마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에서 조금 이 성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만큼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즐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락의 성격 자체는 단기 조정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네, 일단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가 출시한 지 7시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이 기사의 관련주인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가 시간외에서 가장 같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 9.94%, 9.93% 오른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외에서 일부 희귀 금속 테마가 튀어오른 모습인데요. 역시나 대표적으로 동국 RNS, 삼화전자가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습니다. 각각의 시세를 체크를 해보시면 5.21%, 1.67% 오른 모습이네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 거침없는 신고가 랠리를 보이더니 시간외에서도 1%대 시세를 냈는데요. 올해 특히나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스레드 관련주가 벌써 이제 생긴 건데요. 네네네. 온라인 광고 쪽으로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와이즈버즈 그리고 모비데이즈 시간외 움직임이 좀 컸었고, 자 그러면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꼽았습니다. 사실상 시간의 특징주로 한다면 뭐 말씀 주신 뭐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광물 쪽이 좀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좀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찍고 있고 최근에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를 다시 좀 한번 봐보자. 가져오실 때마다 그 매수 밴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죠.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또 리포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52주 신고가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커버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주가의 우상향이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색조라든지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력이 나왔던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도 2분기에도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적이 한번 크게 잘 나왔을 때 이게 실적이 후행 지표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 만약에 기저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뭐 작년 대비했을 땐 좋아지겠지만 이 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아이패밀리스 SC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좋은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이 종목
종목 말씀드릴 땐 인글루드 랩도 같이 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국 법인에 대한 체질 개선 효과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축소를 했고 경영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성과가 좀 가시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또 하반기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쪽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국내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갈더마라든지 뭐 바이어스 도르프 같은 이런 수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국내외 쪽에서의 이런 고객사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인 쪽에서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상 최근에 좀 커지고 있거든요. 엔터에서의 뭐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아무래도 화장품 색조 쪽에는 특히나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본 지역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네.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일본 지역이 엄청나게 네.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플러스 알파 요인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약간의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상향 기준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향 차트에 관련돼서 저희 어떻게 가격 접근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들이 다 달성이 돼서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신고가 목표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23,500원부터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요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충분히 현재 이 고가 대비했을 때도 10% 이상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입니다.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시장에 따라서 좀 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영향으로 떨어진 거라면은 다시 한번 해당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만약 꼬꾸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11선을 기준으로 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셨고요. 자, 코스피가 0.88% 빠지고 코스닥 2.3%대 큰 폭 하락이 나왔던 어제장에서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 홀로 1조 원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외국인 기관 담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역시나 11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성우하이텍은 현대그룹차의 점유율 확대와 함께 정규장에서도 무려 2자릿대 급등이 나왔었죠. 이 기세를 이어가면서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외국인은 놓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재실업, 기아, 현대모비스가 각각 올라와 있고 4거래일, 3거래일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실적 눈높이가 올라간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10거래일, 9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각각 8거래일, 6거래일 매수하고 있고요. 또 팹리스 대표주자 LX세미콘에도 주시하면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빛났던 자동차주들입니다. 수요일에 출연을 하셨을 때 그 네네. 오늘의 공약주를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거든요. 그때 네네. 종목이 성화이텍이죠. 성우하이텍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네. 본부장님께도 죄송하고 시청자분들께 더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는 어느 종목 볼까요? 네, 성우하이텍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고점 라인 부분에서 네.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워낙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보더라도 거의 400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개인들이 상한가를 좀 풀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뭐 프로그램 매수에서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대부분이 품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부품주들은
이거를 최근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흐름들이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은 성우 하이텍이 급등이 나왔지만 그 이틀 전에는 서현이와가 네. 똑같은 주가 위치에서 급등이 한 18%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안에서의 핑퐁핑퐁이 나오고 있고 뭐 화신이라든지 SL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역시나 52주 신고가에서 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제 기타 GM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글로벌 완성차들의 출하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범퍼레일에서의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친환경차의 보급형 VSA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보모터스도 그렇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되는 종목군들이 뭐 위아래 상관없이 다들 좀 급등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리게 되면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충분히 뭐 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수급에 따라서 좀 기대감을 확실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에 따른 이런 Q단위 증가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중심이 또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이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네. 고공행진을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뭐 2만에서 네. 4만 주씩 들어왔었고 그때 고가 랠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도 사실상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의 이런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하루하루마다 조금 사실 가격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매수는 12,750원부터 13,350원 사이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릴 때 1차로 13,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2차로 15,000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차로 15,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을 빠르게 달성한다 그럼 1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우 하이텍. 자, 어제 종가 이하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하지만 17,000원, 18,000원까지 상방 열어놓자라는 이야기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LX 세미콘을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전거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뭐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사실상 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팹리스 업체들은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얘기들은 나올 때마다 이게 막 잘 진행이 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기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가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보면 굉장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시장 캐파는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 종목이랑 가움치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DI 또 전문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최근에 또 아이폰 15에 이제 또 신제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좀 네. 커질 수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프로나 프로맥스 쪽으로 대응 제품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LX 세미콘 역시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들 좀 지나가고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이 합친 이런 OLED TV가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OLED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우하향하던 것들이 턴에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고 21선 따라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 자체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가의 우상향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24년 또 2분기 아이패드 OLED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 모멘텀까지도 사실상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습니다. 본부장님이 거의 랩을 하셔야 될 정도로 지금 LX 세미콘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기관이 거침없이 좀 담고 있습니다. 시장 캐파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단기 갭을 만들면서 약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을 한번 메울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살짝 흔들리면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네. 11,450, 11만 4,500원부터 12만 2,000원
부분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1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14만 보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땐 16만 원까지 1차, 2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동반해야 된다는 부분 좀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입니다. 해당 바닥권에서 이제 턴이 되면서 거래량 동반에 상승했었던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을 재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기간 자체를 조금 운영 기간을 넓히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대응할 것이고 네. 뭐 운영 기간을 너무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해당 부분에서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라인으로 제시됐던 10만 원 부근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LX 세미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의 공략주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오늘 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약간은 좀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종목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제 턴을 할 때 좀 같이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맞습니다. 종목인데 네. 수익은 좀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과 엮여서 이 광물 관련된 이슈가 생기고 있고 광물에 대한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런 종합 상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업의 구조 자체도 최근에 친환경적인 포트폴리오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뭐 점진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도 한 15%에서 20% 정도 상방은 좀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니켈이나 2차전지 전략 광물 쪽으로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시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네. 이런 중국의 광물 이런 제재들 앞으로도 확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조들이 아마 확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종합 상사들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그 본업 자체도 사실상 장기로 가면 갈수록 또 안정적인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본업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신재생이라든지 뭐 친환경 쪽 그리고 광물 쪽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M&A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추가적인 확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전에 이런 개파락이 나왔었던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34,000원에서 3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까지는 일단은 좀 무난하게 상승력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뚫어줄 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가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만약에 그쪽도 같이 우상향이 나온다 한다면 44,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급등 전날 성우 하이텍 종목 꼽아주셨던 하창환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